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9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고 있는 탄소 중립, 넷 제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의 공동 재산이라고 여기는 지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차에서 강의는 탄소의 이중 얼굴,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의 위기, 탄소 중립은 어떤 것인가, 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는 원소 기호로 이렇게 C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원소 기호로서 6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는 단순히 이렇게 C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지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잘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탄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이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식물은 사람이 죽게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숨을 쉬게 되면 탄소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다시 공기로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등학교 때 지구 화학적 순환이라고 배웠어요. 전체 지구상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순환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탄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화석연료의 주 성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플라스틱이라든지 유기화합물, 고분자 화합물 이런 것들 다 석유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탄소가 원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폭넓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대표적으로 CO2를 대표적으로 탄소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지만 생물과 대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기후변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공기 중에 0.03%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데 요즘 이제 이산화탄소 양이 과거에는 200ppm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지금 한 450ppm 이렇게 양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 지구가 기후변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으로 이렇게 변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물이 잎 속에서 제가 생태학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식물에는 기공이라는 공기 구멍이 있어요. 공기 구멍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6개를 받아들이고 뿌리에서 올라온 이 물하고 햇빛이 이 두 개를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CHO, 여기에서 C가 6이죠. 6개. 그 다음에 H가 여기 H2O니까 6이 12, 12개죠. 그 다음에 O가 여기에는 6이 12, 12개에다가 또 여기에 또 6개가 있죠. 그럼 18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6개가 남고 여기에 6이 12에서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개, 그 다음에 6이 12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고 여기 이것은 그대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 이 탄수화물인 유기물인 포도당과 여기에는 산소가 만들어지죠. 산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21%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할 수 있죠. 모든 생물들이. 또 이게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죠. 에너지원을.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원천이 생물의 구성체와 에너지원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산화탄소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일부는 오랫동안 땅속에 묻히게 되면 석탄이 되고 석유가 되는데, 이런 것들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화석연료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일찍이 이런 석유나 화석을 이용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탄화수소가 그 플라스틱이라나 이런 것들로 변신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탄소가 공기중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 지구의 어떤 탄소 순환 균형을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 많이 과잉 배출을 하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되니까 지구의 복사 배출이 억제되는 거죠. 이것이 저기 대륙권, 성층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지구에서 뱅뱅 돌게 되니까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 깨져서 지구가 따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광합성을 최초에 시작을 한 생물인 남조세균이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생태학 시간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제 꾸준히 줄어들게 된 그런 그 그래프를 이미 이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완전히 풀려 있고 마스크만 지금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하고 기후변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유행 이후에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경고라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파가 있는데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북극곰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전기에 콘센트를 뽑는 그런 퍼포먼스의 그림이죠. 그래서 글로벌 워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좀 탄소를 적게 배출해라,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 이분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앞에서 온실가스 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2050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지금은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 2050 2050년이라는 뜻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전략이라는 걸 수립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별 필요가 없지만은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탄소 중립이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해와고 앞으로 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기상 이변 현상, 폭우라든지 홍수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측에서 제가 기후변화 시간에 말했다시피 2100년이 되면 지구가 수구, 물구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그렇죠. 해수면 상승으로 북극이나 남극에 이런 빙하들이 녹아서 바닷물의 높이가,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물로 변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1.5도 여기서 멈추자 하는 것이 지금 탄소 중립의 최대 목표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숲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민물, 마시는 물들은 계속 줄어든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산림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또 개발로 인해서 산림을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과 박쥐, 그러니까 야생동물 간의 생활 영역이 계속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 사람에게까지, 가축에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감염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수공통 정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기후변화하고 관계가 있고 바로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팬데믹 위험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사스라든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여러분들 TV에서 굉장히 많은 닭들을 그대로 산채로 매몰시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에볼라, 지금 이제 현재 코로나19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탄소 전략을 위한 하나의 그 계기를 삼자 하는 것이고, 환경 위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후변화 시간에 말했던 텍사스에서 기록적인 한파라든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던 그런 것까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계 각국이 생태 용량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 생태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마이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몇 개 나라들은 생태 용량이 11월, 12월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4월 16일 여기 보면 한국은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는 시점에 우리 지구에 한국에 주어진 생태 용량을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4월부터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기상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홍수나 가뭄이나 그렇죠. 지금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현재도 선진국들 다 앞에가 있죠. 미국, 카타르, 또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전부 이제 4, 5월 달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의 그 환경을 많이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 2차 시기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빼서 없애서 그 합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구 그 온도를 1.5도씨 이내로 억제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유엔 산하의 IPCC라는 기구가 있는데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예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미 제가 강의했다시피 파리 협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관한 신기후 체제의 협정이죠. 이걸 파리 협정이라고 2015년도에 파리에서 체결된 계획이죠.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LDDS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립해라 라고 이제 각국에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란 어떤 것인가? 이제 카본 뉴트럴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의 인증 마크인데요. CO2의 개념이죠.
그래서 net zero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석탄에 의존하는 사회를 살아왔어요. 석유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이고 공장이 움직이고 또 우리 가정에 보일러가 움직이고 이런 이제 세계에 살고 있어요. 또 석탄에 의해서 발전이라든지 각종 공장이 돌아간다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점차 우리는 탄소 중립 사회로 바뀌자는 건데 이런 에너지원들을 재생에너지로 바꾸자 이 말이죠. 그 재생에너지 대표적인 게 바람이죠. 바람, 풍력, 그 다음에 햇빛, 태양광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력, 그 다음에 수열도 있어요. 수열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호수의 물을 건물로 끌어들여서 건물을 순환시키고 다시 하천을 내보내는 건데 그러면서 물이 갖고 있는 그런 여름에는 물이 공기보다 차갑잖아요. 또 겨울에는 더 따뜻하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냉방과 난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열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의존 사회에서 탄소가 없는 이런 저탄소 사회 또는 무탄소 사회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탄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자. 탈내연기관, 우리 자동차 지금 휘발유나 경유나 LPG로 운영하잖아요. 이런 내연기관을 탈피하자. 탈피하는 게 뭡니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죠. 이게 내연기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부터 탈피하자. 이거는 석유를 적게 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플라스틱 원료가 석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생산의 에너지 비용이 보시면 석탄이 제일 많고 46% 거의 50% 가까이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OECD 평균이 27%인데 우리나라는 36%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그 다음에 LNG, 천연가스로 21%, OECD 평균은 27%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의 의존도 우리가 26%, 17%.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금 세계 각국 이게 전환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게 녹색 분류 체계라고 그러거든요. 녹색 분류 체계. K 탁소노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원자력을 포함시킬 거냐 포함시키지 말 것이냐 친환경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유럽에서는 잠정적으로 현재 이 재생에너지를 100%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원자력을 이 탁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켰어요. 우리나라는 현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이 나는데 아마도 포함시키지 않을까. 지금 정부가 바뀌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분들만의 지금 목에 지금 단물세를 쳐갖고 있잖아요. 이 건물에 탄소 중립 선언할 때까지 어디로 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이런 시위예요.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생존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가뭄이 오고 있고 당장 산불이 나고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각하니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탄소라는 것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쓸 만큼 탄소를 제거해서 0으로 만든다 하는 것도 이제 지구 탄소 중립이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NDC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을 모든 나라가 유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NDC라는 용어를 보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가장 쉬운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자동차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뭐 여러 가지 생산을 한다든지 또는 여기 뭐 자동차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은 탄소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탄소 배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탄소가 배출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클린 시스템을 가동을 해요. 이것을 배출돼서 나오는 것을 적게 하든지 공장을 바꿔서 아니면 이 나무 같은 걸 심어가지고 심어서 탄소를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든지 또 공장의 생산 공정을 탄소를 적게 하는 것 또는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서 다시 저장을 하든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배출을 이렇게 그동안에 했었는데 이것을 공장 시스템을 개선해서 적게 배출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흡수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한 그 발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풍력 발전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는 태양광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바꾸면 여기 보면 21만 천을 배출했죠. 그런데 21만 천만큼 흡수를 하든지 다른 데로 그 저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결론이 0이 되잖아요. 0이 메타기가 0이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제로, 배출량의 흡수량을 뺀 것이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넷 제로, 그래서 탄소 중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 이렇게 저장하고 에너지를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을 갖춰서 올터네이티브 전환을 한다 이거예요. 전환. 그동안은 우리가 탄소 의존사에서 탄소를 의존하지 않는 그런 탄소 중립 세계 70여 국가가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탄소 중립 도시로서 시행한 나라가 꽤 많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아예 이 탄소 중립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이 투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탄소 중립 투어 여기 보면 코펜하겐의 카본 내추럴 바이 2025년 그래가지고 자전거길 또 장난감 가게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헤어숍, 호텔, 슈퍼마켓, 식당 그 다음에 뭐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이런 것들을 탄소가 적게 나오는 이런 것으로 투어를 하도록 해놨어요.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전환, 자전거 등 교통수단의 전환,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전환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덴마크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이 자전거로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는 길이 20분인데 자전거로 10분이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통학료 이용률이 62%나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등록세를 150% 정도 올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운행을 적게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에너지 총 소비량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줄어들었어요. 이산화 배출량도 마이너스 38% 줄어들었어요. 물 소비량도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다 적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총 생산은 GDP는 70% 이상 높아졌다 이 말이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적게 쓰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로를 넓게 내고 자동차 싱싱 달리게 하고 이런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동차 싱싱 달리게 하는 것은 시외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데 해당되고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도로들은 되도록이면 자동차가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그런데 자동차만 불편하게 해놓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자전거 길 이런 것들 유럽처럼 완전히 독립된 도로
탄소로 만들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전거 타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걸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연에 또 길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런 쪽에 이제 그냥 탄소 중립만 외치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안 만들어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든지 이런 유럽에서 우리가 배워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건물 옥상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잔디라든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주고 건물 하나 짓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연과 친화적으로 지으면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세계가 되지 않는가.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업체에게 가능하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소를 이렇게 전략한 그런 기업체들은 탄소를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부로부터 그 부여받은 탄소의 그 배출량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만 배출했어요.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 남은 만큼을 다른 기업에 또는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탄소를 그 자기가 목표한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 기업은 너무 많이 배출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만큼을 상세를 시키는 거죠. 상세. 그리고 이 부족한 만큼은 이제 돈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거래세. 조금 있으면 유럽에서는 2023년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할 때 탄소 국경세라는 것을 부과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국경세를 부과하냐? 앞으로 하겠지만 알리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탄소세를 만들겠다. 그만큼 지구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으로 해라. 그런 이야기죠. 작년 4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해가지고 대국민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제 구조를 저탄소화하고 탄소를 적게 배출한 저탄소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행하는 일만 남아있죠. 잘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리백은 100% 그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캠페인이에요. 이미 구글, 애플, GM, 이케아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다 가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SK가 최초로 알리백에 가입을 했고 하나, 큐셀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군데 정도가 이런 데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유는 장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시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는 기업 제품을 사지 않겠죠. 이제 그런 것이고 ESG 경영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환경과 그 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소셜, 그 다음에 윤리 경영, 이게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바꾼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환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업체가 앞에 알리백과 그 다음에 이 ESG 체제를 도입해야지만이 앞으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도 현재 이 전기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물론 아주 작은 비행기죠. 그래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시험 비행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연료비가 90%, 유지비가 50%, 그다음에 소음이 70%가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저탄소 시멘트 산업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그 원료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을 하는데 탄소를 적게 만드는 그런 공정들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쪽도 탄소 그
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레이 수소예요. 우리가 왜 그레이 수소가 전부 다 친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로 수소를 화석연료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수소가 뭡니까? 물을 H2O 중에 이 물을 분해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너지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건 화석연료 만든 전기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제가 친환경 전기 자동차가 절반의 친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전기 자체를 석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그린 수소라고 해요. 그린 수소, 그린 하이드로겐. 근데 블루 수소는 뭐냐? 이 중간 단계예요. 화석연료로 만들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잡아요. 포집이라는 게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탱크에다가. 그래서 공기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블루 수소라고 하는데 현재 블루 수소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그린 수소 단계로 가야 되겠죠. 대량으로 생산을 하려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녹색 수소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 상쇄, 탄소를 배출할 만큼 다른 부분에서 탄소를 감축해가지고 탄소를 배출하는 거, 뭐 산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했죠. 이런 데 줄이는 거. 그 다음 임시 방편이고 연구 재료가 있는데 임시 방편이라는 것은 산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원을 산림,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탄소를 나무들이 흡수하도록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흙이 탄소가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가 흙 속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생물이라든지 또는 미생물 이런 쪽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탄소 격리라고 해요. 이 두 가지 갖고 있어요.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연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CCS가 카본 캡처 앤드 스토레이지 여기는 카본 캡처 앤드 유틸라이제이션이어서 저장 그러니까 탄소를 이게 잡아내죠. 포집해서 저장한다는 이야기고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한다는 이야기. 두 가지 다 탄소를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탄소는 아까처럼 어떤 분야에서는 줄이는 거, 이거 탄소 상쇄, 그 다음에 임시 제거는 숲이라든지 땅 속에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하는 거. 영구 제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구에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탄소 그 순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구에 대량으로 그 탄소를 절약함으로 인해서 기후 온난화를 완화시키는. 그다음 알베도라는 것은 그 반사율을 높인다고 했죠. 그 건물을 하얗게 만들어서 이런 알베도를 높여가지고 지구 온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오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제가 소개를 했지만 도시 공간이나 공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공장을 클린 팩토리 탄소를 적게 만드는 팩토리로 만들어서 이런 그린 뉴딜 정책을 이미 우리나라는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탄소 중립은 이제 우리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너무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탄소를 중립하기 위한 것. 그동안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적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3+1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3+1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산업을 개발을 해서 돈도 벌자 이 말. 그리고 공정하게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다 보면 석탄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이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정도 제도도 바꿔야 되고 돈도 만들어야 되고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와 협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도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에 꾸준히 하고 있고 이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일명 탄소 중립법이라는 것을 작년 9월 달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하고 적응은 어떻게 하고 전환을 하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자. 이게 탁소놈이라는 거죠. 녹색기후 체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체계가 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배출을 줄이든지 해서 그 결과를 0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탄소 중립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위해서 탄소 중립을 공정하게 전환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